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석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석 할아버지라 불렀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석은 젊은 시절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외곽 언덕 위에 외로이 서 있었고 낡은 기와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곤 했습니다. 집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툇마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석의 삶은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어두운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를 속였던 사람의 이름을 되뇌며 이를 갈았고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분노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어두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집 근처에 가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따랐고 어른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석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마저 떠나갔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은주는 끝없는 원망 속에서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한석의 분노를 달래려 애썼지만 한석은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한석의 분노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결국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죽음마저 자신의 불행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저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민호는 도시로 떠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석은 그 편지를 읽고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옛 동업자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한석과 함께 마을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꿈을 키웠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한석은 철수를 형제처럼 믿었고 그와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욕심에 눈이 멀어 교묘한 계약과 거짓으로 한석의 몫을 빼앗았습니다. 한석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이 철수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철수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고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제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불덩이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철수의 이름을 저주하며 복수를 다짐했고 그 복수는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철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고 꿈속에서도 철수와 다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한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철수를 향한 원망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위장은 늘 쓰라렸고 머리는 무거웠으며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마을 의원 재훈은 한석에게 말했습니다. 한석 어르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듭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한석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원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려놓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인생을 망친 놈을 어떻게 잊으란 말이오?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고통이 철수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움이 없으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석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태도에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때 한석과 친하게 지냈던 마을 이장 영식은 한석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한석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영식아,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너도 날 속일지 누가 아는가?
영식은 한석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끔씩 그의 집에 찾아가 음식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그 음식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철수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로운 장소가 되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해민이었고 그는 여행 중 잠시 마을의 작은 절에 머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은 스님에게 삶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민 스님은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더 가볍게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석은 처음엔 스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특히 종교적인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속기 쉬운 바보들이야. 하지만 해민 스님은 한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한석의 집 앞을 지나다 멈춰서서 낡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석은 스님을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할 말이 없소. 해민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저는 그저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이 툇마루가 참 편해 보이네요. 한석은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한석 옆에 앉아 조용히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멀리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렇게 몇 번의 짧은 만남이 이어졌고 한석은 점점 스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한석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석의 곁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은 스님의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님의 존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당신은 왜 이렇게 태어나시오? 세상엔 나쁜 놈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웃을 수 있어? 스님은 한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세상엔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지요. 한석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가슴을 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석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스님, 그자는 내 인생을 망쳤소. 내가 평생 고통받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요. 철수 그놈만 아니었다면 내 삶은 달랐을 거요. 내 재산을 빼앗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갔소. 나는 그놈을 용서할 수 없소. 스님은 한석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쥔 채로 상대에게 던지겠다고 벼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타는 것은 내 손이지요. 그 말은 한석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처음엔 스님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를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 미움이 없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이 사실은
철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는 멀리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석 자신은 이 작은 마을에서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철수를 해치지 못했지만 한석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장병이 철수를 생각할 때마다 더 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피로에 짓눌렸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철수를 미워하며 보낸 수십 년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철수를 저주하며 보낸 시간이 자신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다시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미움을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을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한석은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철수를 용서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철수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노인장이 철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철수는 여전히 노인장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한석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수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 자유는 미움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스님의 말이 점점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석은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철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한석의 삶에서 이미 사라졌지만 한석은 매일 철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이 미움을 놓으면 무엇이 남을까? 그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님의 조언을 따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마당에 잡초를 뽑고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추와 고추를 심었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작은 싹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한석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자신의 마음도 가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텃밭 근처에서 놀기 시작했고 한석은 아이들에게 채소를 나누어 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석을 더 이상 무서운 할아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석의 텃밭에서 뛰놀며 웃었고 한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의 소녀 지민이는 한석에게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민이는 한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맛있는 채소를 키우셨어요? 한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이 채소들은 내 마음을 키운 거란다. 지민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한석의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한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석은 지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미움은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지민이는 한석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는 한석 외에도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젊은 청년 민수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매일 분노했습니다. 민수는 한때 꿈 많던 청년이었지만 상사의 끊임없는 비판과 무시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상사의 말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을 마시며 친구들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불행이 모두 상사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이름을 저주하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는 상사가 망하기를 바랐고 그 생각만이 그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민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결국 번아웃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예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사람의 손에 당신의 삶의 핸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사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 손에 돌려놓으세요. 그 첫걸음은 미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한석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석은 민수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민수가 자신처럼 미움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석은 민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처럼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단다. 하지만 그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했을 뿐이야. 민수는 한석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한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더구나. 민수는 한석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고 자신도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년 여성 수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미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그 미움은 그녀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지는 한석의 변화를 보며 용기를 내어 스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수진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수진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 미움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한석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석 어르신, 당신의 변화가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한석은 수진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석은 여전히 철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철수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수를 떠올리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담했는지 깨달았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장 영식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영식아,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미안하다. 영식은 한석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석 어르신,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석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고 점점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한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장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다면 종이에 그 미움의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며 마음을 흘려보내세요.
한석은 처음엔 그 제안이 어색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새 철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종이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철수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적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 은주가 떠난 날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는 아들 민호가 떠난 날을 떠올리며 그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가족을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한석은 마당에서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연기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철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 미움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는 종이가 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너는 이제 내 삶에서 자유다. 그리고 나도 자유다. 그 순간 한석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아들 민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분노가 너를 아프게 했고 너를 잃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으려 한다. 너를 사랑한다. 한석은 편지를 마을 우체통에 넣으며 민호가 언젠가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랐다. 그는 민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한석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수는 한석의 조언을 따라 상담을 계속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를 미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공방을 열고 목재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방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민수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석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석은 민수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인 노년의 농부 창수는 오랫동안 이웃과의 경계 분쟁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이웃이 자신의 땅을 조금씩 침범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미워하며 매일 그를 저주했고 그 미움은 그의 가정을 불화로 몰아넣었습니다. 창수는 한석의 변화를 보며 스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창수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창수 씨,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독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삶이 더 맑아질 것입니다. 창수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대화를 시도했고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미움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한석은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그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었음을 압니다. 스님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움의 자리에 이해와 연민을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한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철수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은 미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텃밭을 가꾸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을씨년스럽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채소와 꽃으로 가득했고 툇마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한석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움의 무게와 용서의 가벼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렴. 그게 너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내가 풀어야 할 매듭이란다. 아이들은 한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은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호가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도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한석의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저도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한석은 민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민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살아가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석의 변화는 마을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미움 대신 사랑과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한석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미움으로 얼룩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워하는 데에 쓰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움은 나를 다치게 하고 용서는 나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더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미워할 만큼 약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